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플레이에서 출판된 라이먼 프랭크바움의 북극 꿈의 왕입니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솝 우화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동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진짜라는 교훈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면이 중요하지만 그 내면을 담고 있는 겉모습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표출되고 있지 않나? 나의 말투, 표정, 손짓, 몸짓 등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겉모습, 속모습은 각각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칼로 물을 썰듯이 이것은 겉모습에 속하고 저것은 속모습에 속한다 라고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진정한 속모습을 알아봐주는 현명한 눈이 있는지,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짧은 동화를 통해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혹독한 북극에서 살고 있는 용기 있는 곰의 왕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북극 곰의 왕 라이먼 프랭크바움. 북극 곰의 왕. 북극 남쪽에 북극곰 왕국이 있었다. 왕은 늙었지만 어마어마한 몸집을 갖고 있었으며 굉장히 지혜롭고 모두에게 친절한 왕이었다. 그의 몸은 길고 하얀 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고 햇빛을 받으며 찬란한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발톱은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로워 얼음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물고기나 물개를 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었다. 물개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피해 다녔지만 흰 갈매기와 회색 갈매기들은 그를 좋아했다. 그가 먹이를 먹은 후 항상 자신의 몫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부하 북극곰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왕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가곤 했지만 사냥만큼은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다. 그 빙산에서는 가끔씩 늑대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늑대들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북극곰의 왕이 마법을 부려 요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하기도 했다. 왕은 단 한 번도 사냥에 실패한 적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그의 몸집은 더욱 거대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북극곰의 왕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다. 그날 왕은 빙하 동굴에서 나오니 작은 배 하나가 물줄기를 따라 흘러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물줄기는 여름 내내 떠있던 빙하가 움직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배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왕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처음 맡아보는 낯선 냄새에 호기심을 가지고 배 쪽으로 향했다. 그들을 친구로 삼을지 적으로 삼을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썩은 짐승일 뿐인지 궁금해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곰이 물가로 가까이 오자 희한하게 생긴 도구를 들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빵! 소리를 냈다. 순간 곰은 엄청난 충격을 느꼈다. 온몸이 마비되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다. 팔다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얼음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온몸이 바늘에 찔리는 듯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은백색의 털로 덮인 그의 가죽을 벗겨낸 상태였다. 위쪽을 바라보니 갈매기들이 빙빙 날아다니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먹이를 남겨주던 그 곰이 진짜 죽은 것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피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곰이 죽었다면 쪼아먹을 생각이었다. 순간을 노리고 있었는데 곰이 고개를 들고 신음하는 모습에 갈매기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늑대들 말이 맞았네. 저 곰은 분명 마법사일 거야. 사람들이 가죽을 벗겨냈는데도 죽지 않은 걸 보면 말이야. 가죽이 없어서 그런지 몹시 추워 보여. 우리가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 신세도 갚을 겸 깃털을 모아서 덮어주자. 갈매기들은 모두 기쁘게 동의하며 자신들의 가장 부드러운 깃털들을 뽑아 차례차례 곰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힘내 친구, 우리 깃털은 덥수룩했던 내 털만큼이나 부드럽고 아름답거든. 찬바람이 들어와도 그 깃털이 너를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갈매기들의 응원에 곰은 견딜 수 있었고 다시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다. 새들이 덮어준 깃털은 마치 원래 곰의 깃털인 것처럼 잘 자라서 그의 몸을 가득 덮었다. 대부분은 순백색의 깃털이었지만 회색 갈매기의 깃털 때문에 살짝 얼룩덜룩한 모습이었다. 이후 반년 동안 곰은 밤에 물고기나 물개를 잡을 때를 제외하고 동굴 밖을 나가지 않았다. 새의 깃털로 뒤덮인 자신의 모습이 창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다른 곰들과 마주치는 것 또한 꺼려했다. 그러면서 곰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빵! 소리를 냈던 그 희한한 도구의 모습도 떠올랐고 그 무서운 종족과는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날이 저물고 동이 트면서 새벽녘에 빛이 얼음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을 뽐내고 있었다. 곰 2마리가 왕의 동굴 앞으로 왔다. 사냥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곰의 털이 아닌 새의 깃털로 무성한 왕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 새가 되다니 깃털 달린 곰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왕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왕은 으르렁거리며 한 발 한 발 무섭게 곰에게 다가가 거대한 앞발로 그를 냅다 뭉개버렸다. 잔뜩 겁을 먹은 나머지 곰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다른 곰들에게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곰들은 북극의 드넓은 설원에 모여 왕의 희한한 생김새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당장 새로운 왕을 뽑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더 이상 곰이 아니야. 곰들 중 하나가 외쳤다. 그렇다고 새라고 할 수도 없지. 반은 새이고 반은 곰의 모습이니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럼 누가 새로운 왕이 되지? 또 다른 곰이 물었다. 지금의 왕과 싸워 그를 물리치는 자가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곰이 대답했다. 가장 힘이 센 자만이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곰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크게 소리쳤다. 내가 그와 겨뤄보겠다. 나 우프, 가장 힘이 센 곰이지. 내가 이 북극 곰들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은 나머지 곰들은 모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우프와 싸워 이기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패배하면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새 깃털을 가진 곰은 곰이라 할 수 없고 우리와 같은 모습의 왕을 원합니다. 심부름꾼이 덧붙였다. 깃털이 있어 내가 있는 것이다. 왕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냐? 정 그렇다면 우프와 겨루어 보겠다. 만약 우프가 나를 이긴다면 망설임 없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는 갈매기들을 찾아갔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죽은 곰의 시체를 파먹고 있었다. 왕은 새들에게 이번 싸움에 대해 말해주었다. 내가 이길 것이다. 왕이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들과 같은 모습의 왕을 모시고 싶겠지. 그의 말을 듣던 갈매기의 여왕이 입을 열었다. 어제 큰 도시에서 온 독수리 한 마리를 만났다. 그가 말하길 길에서 어느 마차 뒷좌석에 거대한 곰의 가죽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너의 가죽이 틀림없어. 내가 원한다면 내 부하들을 그곳에 보내 가죽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당장 그렇게 해다오. 왕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고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꼬박 3일을 쉬지 않고 날아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지나며 곰의 가죽을 찾기 시작했다. 갈매기들은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총명한 새들이었다. 출발한 지 넷째 날에 마침내 그들은 독수리가 말한 대도시에 도착했다. 거리 위를 날아다니며 가죽을 찾고 있던 중에 뒷좌석에 거대한 곰의 가죽이 붙어있는 마차를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거리로 내려가 부리로 가죽을 잡고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가죽을 찾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왕과 우프의 대결까지 3일밖에 남아있지 않아 얼른 돌아가야만 했다. 그동안 왕은 우프와 겨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빙하가 갈라진 틈에 발톱을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고 물개를 잡아 이빨로 뼈를 갉아먹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 확인해 보았다. 여왕 갈매기는 부하들을 시켜 곰의 깃털들을 매끄럽게 다듬도록 하였다. 그러나 갈매기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근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하늘을 애타게 쳐다보곤 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모든 곰들이 왕의 동굴 앞에 모여들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힘자랑 중인 우프도 보였다. 내가 앞발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저 깃털들은 힘없이 떨어져 버릴 것이다. 우프가 한껏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외쳤고 다른 곰들은 왕을 비웃으며 우프를 응원했다. 왕은 아직 갈매기들이 돌아오지 않자 자신의 가죽을 되찾지 못한 것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동굴 밖으로 나갔다. 모여있는 곰들을 향해 사납게 포효했다. 그 소리가 워낙 무시무시해서 자신만만해하던 우프는 그제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발길질을 몇 번 주고받았고 이내 우프의 패기가 살아났다. 그는 일단 큰 소리로 엄포를 놓아 왕의 사기를 꺾어놓을 작정이었다. 더 가까이 오거라, 반새 방고마. 우프가 깝죽거리며 소리쳤다. 어서 더 가까이 오거라. 내 깃털을 다 뽑아주겠다. 왕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차올랐다. 진짜 새의 모습처럼 깃털을 사정없이 흔들자 몸집이 거의 2배나 커졌다. 왕은 성큼성큼 우프 쪽으로 다가가 엄청난 한 방을 내리꽂았다.
그 머리가 마치 달걀 껍질이 부서지듯 산산조각 나버려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곰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껌껌해졌다.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날아와 땅 위로 왕의 가죽을 떨어뜨렸다. 가죽의 새하얀 털들은 햇빛에 비추어지니 예전처럼 아름다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자, 보시라. 왕의 모습은 예전의 기품 있고 지혜로운 멋진 왕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품위와 용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며 내실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